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40대 외벌이 부부 상담 사례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아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번 편은 40대 외벌이 부부를 실제로 상담하신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이제 맞벌이도 많지만 외벌이도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외벌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현금 흐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그러면 짜 주셨는지 한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본 정보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상담드렸던 실제 사례인데요. 먼저 40대 중후반의 외벌이 가정이었고요. 이제 남편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내분은 주부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녀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 근처에서 이제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셨고 집을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좀 고정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이제 현금 흐름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배우자님이 보험을 가입을 해 두셨는데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부터 하나씩 한번 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 세후 소득으로 700만 원 정도 받고 계셨고요. 이제 조금 소득은 그래도 높으신 편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달에 58만 원씩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저축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여 대비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을 항상 조금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가 좀 필요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고 소득 대비 이제 고정 지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셨고 보험료도 사실 4인 가족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조금 본인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줄이고 싶어 하셔서 보험에 대한 문의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비는 사실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 상황을 보더니 이제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세후 소득 700이면 이제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출이 이렇게 이제 2자녀를 또 키우다 보니까 지출이 또 많네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월간 소득이고요. 또 성과상여금을 일부 받으셨기 때문에 연애 인센티브가 대략 800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연애에 쓰는 비용들도 있잖아요. 뭐 경조사비나 가족행사비, 뭐 휴가비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월 이제 초과 지출액, 그 다음에 년 초과 지출액을 합쳐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로스로도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소득을 보시면 내가 이 정도나 벌었는데 네. 이 돈이 어디 갔냐라는 말씀을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재무 현황을 자산과 부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은 국내 주식 대략 1,000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이제 미국 ETF를 꾸준히 사서 이제 모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고 계신 회사 지원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일부 있으셨고 이미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보험도 있었고 또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 IRP도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잘 나름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계속 부동산하고 기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은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셨고 대출이 대략 4억 정도, 그리고 매매는 6억 5천 정도로 아파트를 한 채 매매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담보대출 4억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담보대출금으로 월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나가셨고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한 달에 일정 부분씩 조금씩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6억 5천 중에 4억을 대출 받으셨으니까 좀 부담이 되시겠네요. 그 원리금 상환입니까? 네, 원리금 상환입니다. 네.
집을 또 안 살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그래서 재무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산이 대략 총 7억 6천 정도 있으셨고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쳐서 3억 9천 정도 있으셔서 순 자산은 3억 6천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산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좀 예쁜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은 대략 한 70% 정도. 그리고 금융자산, 연금자산을 더해서 한 30% 정도로 확보를 하시면 참 좋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근데 이제 한국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비율이 좀 높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을 좀 더 확보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거의 뭐 86%니까 좀 이제 과다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무 상태 분석을 이렇게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한테 미리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무 상태를 현재 상황을 분석 평가해 드릴 때 건전성 지표와 이제 성장성 지표 두 가지 큰 축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건전성 지표라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다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표이고요. 성장성 지표는 현재 이렇게 하면 미래 이렇게 된다. 네, 미래 관련된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건전성 지표에는 이제 비상자금 준비 지표와 가계수지 지표 그리고 대출 관련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 지표에는 이제 저축 성향, 그리고 저축 중에서도 은퇴 자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장성 보험,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 지표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정에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록불이 일단은 하나도 없어요. 네, 빨간불과 노란불이 이제 대부분 있으셨고, 일단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가계수지 지표가 이제 소득을 초과한 100 거의 한 5%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여기서 40대 권장 비율은 80%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80%가 최대 비율이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아무리 많이 써도 80% 이하로 써야 된다. 그 의미는 나머지 이제 20%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수지 지표가 이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고 계셔서 105%로 좀 높은 편이셨고, 그리고 위에 비상자금 준비 지표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출하시는 규모의 최소 2~3배에서 많게는 한 5~6배까지 현금 자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이 일단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 40대 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현금은 거의 없으신데 그럼 이 현금을 어떻게 융통하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마이너스 통장을 약간 비상자금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실제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한도를 또 꾸준히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이제 비상자금을 쓰기보다는 꼭 현금 확보를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자금 이제 준비 자금이 보통 월 지출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현금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그런 상황이네요. 건전성 지표에는 현재 대출과 관련된 지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월간 부채 상환 지표는 소득 대비 매월 대출로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총 부채 부담 지표는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에서 대출은 얼마인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사실 이제 월 소득 대비 초과 지출을 하고 계신 부분이 대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30% 정도로 이제 대출로 나가는 금액들이 조금 많으셨고요. 그리고 총 부채 부담 지표도 조금 높으신 편이었지만 대출은 이제 계속 갚아 나가실 거고 또 부동산을 산 이유가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또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총자산의 그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총 부채 부담 지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간 부채 상환 지표는 좀 이제 줄이는 게 좋겠다, 좀 참고하셔라. 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는 성장성 지표 진단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장성 지표에서 처음으로는 저축 성향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소득 대비 이제 얼마를 저축하는지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을 80% 이하를 하시고 그 저축은 이제 20% 이상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 관련해서 한 달에 25만 원씩 IRP로 저축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저축이 위에 있는 노후 대비 저축이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축을 조금 더 늘리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은퇴자금은 지금 하시는 거는 최소로 유지를 해주셔라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장성 보험 준비지표를 보시면 소득에 비해서 한 5에서 10%면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게 맞벌이 3인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맞벌이 4인 가족 혹은 외벌이 4인 가족에 따라서 지표가 조금씩 다른데, 이 가정은 40대 그리고 외벌이 4인 가족이셨기 때문에 사실 10% 정도까지도 괜찮다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이제 대출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셔서 보험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보험료도 좀 낮춰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융자산 비중 지표는요, 아까 대략 한 85%, 6% 정도가 부동산 자산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금융자산은 2천만 원, 아이들을 위한 이제 미국 ETF,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본인이 하시는 거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대출로 이제 금액들도 대출로 인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게 좀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좀 현금 자산이나 금융자산 비중을 앞으로는 좀 늘려주셔라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소득을 초과한 지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소득보다는 적게 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본인께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한번 같이 전체 가족의 보험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후반이셨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 자금을 잘 모았는지, 요거를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미리 조금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전 상황하고 이제 개선점, 이 지출 부분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 일단은 생활비가 약간 뭉뚱그려서 지출이 되다 보니 이게 뭐 식비인지 아니면은 부부의 각각 용돈인지 뭐 관리비, 교통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계부는 지출을 하고 이제 적는 게 가계부인데, 요거는 이미 쓴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즉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보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정리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많이 없으세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쓰도록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뭐 얼마, 뭐 교통비는 얼마,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대략 얼마, 개별적인 용돈도 얼마 정도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드렸고요. 그리고 또 연애에 쓰는 지출도 이제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연간 지출도 조금 줄여보자, 비정기적인 지출을 규모 줄이기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그리고 안내 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솔루션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조정 전후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보험료가 기존에는 6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보장을 좀 보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서 48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를 축소를 해드렸고요. 교육비는 크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를 했고요. 공과금, 교통통신비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생활비를 대략 이제 보니 200 정도, 사실 200을 조금 더 초과해서 쓰고는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최대한 줄여서
150만 원 이내로 써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재무상담을 이제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신 만큼 의지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출 줄이는 거에 대한 의지가 좀 높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 부분을 지출 부분을 다 잡아주신 거네요. 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월 지출뿐만 아니라 이제 연애 쓰는 비용들도 이제 조금 줄여서 이제 자동차 관련한 그런 보험료는 다이렉트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보험료도 조금 줄였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전보다 여행을 좀 덜 갈 것 같아서 여행비나 경조사 비용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애에 쓰는 지출이 880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으로 줄이도록 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현금 흐름상에 초과 지출 부분을 다 잡아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솔루션, 본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 보험 쪽 지출을 아까 60여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 줄였는데 이 전문가가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분들은 좋은 전문가님을 만나가지고 지출을 이렇게 초과 지출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또 이제 계속 다음 회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아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